299. 그러니까 이제는 수업 활동 자체에 대한 얘기, 가정 연계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게 돼요. 실제로 가정 연계도 굉장히 많고 교권 확립 이런 얘기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요거 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299쪽에 있는 이 정도까지는 답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 파악을 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게 문제 파악을 정확하게 하면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에 있어서 구체성을 갖추려고 노력만 한다면 찾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문제 파악을 한번 해볼까? 이게 뭔가 엉투당투하는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상황에 나타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좀 예전 스타일이긴 하지만, 도남초등학교 병솔유치원은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이다. 3, 4세 호남연령반, 5세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후 재편성 종일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 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이런 걸 하나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특히 서울은요, 이제 이렇게 길게 문장으로 냈으면, 다른 데도 이제 그렇게 내기 시작을 하는데, 표 주고 그래프 주고, 그죠? 대화의 일부 주고, 그래서 찾아내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뒤에 보면 알아요. 이 스타일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호남연령 학급이라 그랬죠? 나중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이 생각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당시의 형태니까 오전반에서 다른 형태의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 있는 거고,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한다. 5세 반 담임교사인 김교상은 생활주제인 우리 동네를 전개하면서 지역에 개원한 지 일주일 정도 된 과학관 견학을 준비하고 있다. 과학관의 단체 관람은 오후에만 가능하다고 하여 종일반과 함께 견학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일반 교사와 과학 특성화 강사와 모여 협의를 갖고자 했으나 시간이 맞지 않아 사전 협의를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하고, problem,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시험 문제의 유형에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고려하고 있는 형태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유형이 하나 있어요. agree and disagree. 그러니까 당연히 그 중에서 이렇게 딜레마 상황을 줘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what extent를 물어봐요. 어느 정도. 완전히 이쪽, 완전히 이쪽, 이게 아니라 이거를 추구하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쪽, 그것도 인정을 하지만 이쪽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아규먼트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디스커션 형태가 있어요. 이 디스커션의 대표적인 게 경기도의 집단 토의야. 그래서 의견 교환이에요. 의견 교환. 의견 교환. 상황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의견 교환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문제의 이유는 뭐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예상되는 일이 뭔데를 찾는 게 있어요. 이것과 연관지어서 자주 언급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책을 얘기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문제점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너의
의견은 뭔데? 라고 하는 걸 물어볼 수는 있어요. 아까 정보화 사회와 관련되어 있는 형태의 내용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한테 제일 안 나오는 형태가 이거고 나머지는 다 나와요. 그리고 이게 섞여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되는 게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면 근거, 클루, 근거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팩트가 뭔지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문제처럼 어떤 컨디션이다, 어떤 상황이다, 어떤 시츄에이션이다, 지금 호남 연령 종일반이다 라고 하는 거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문제 상황으로 접근하면서 뭐가 나오게 돼요? 클루가 나오게 돼요. 이 클루에 대한 이게 팩트가 이거라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물어봐요. 솔루션. 근데 이게 서로 합당해야지. 타당해야지. 그죠? 실행 가능해야지. 이해돼요? 합당함과 실행 가능함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교육적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이펙트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어떤 근거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사실 확인이 정확하게 돼야 되죠. 이럴 때 그 다음에 이 해결책이 나와야 되죠. 그죠? 이게 결과, 다시 말해서 어떤 의의, 효과 이런 게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답변이 타당성, 당연히 타당성 안에는 신뢰성이 들어가야겠지? 당연히 실행 가능성을 갖춰야겠지? 이래야 돼요. 이 복잡한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시험 문제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이런 근거로 찾는 거예요. 이런 근거로. 우리한테는 외국에서는 이게 되게 유명한데요. 우리한테는 이게 유명해요. 이게. 그리고 요즘 전국 공통과 서울에서는 예를 내려고 해요. 경기도 예를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형태가 있어요. 디스커스, 그러니까 다양한 차원에서의 의견 교환, 이러면 다양한 차원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차원, 무슨 측면,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원인과 그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로서의 효과, 비슷한 것으로 문제점과 해결책, 이걸 물어보고 있구나. 특정한 상황에 대한 본인의 의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인천에서 나왔었던 거 있잖아요. 이런 상황주잖아. 그림 보고. 맞아요? 그리고 당신의 의견을 얘기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안 얘기하라는 거면 얘와 얘가 섞여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분석하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먼저 이렇게 깔아드린 건 이런 거 하는 거구나, 이렇게 재료가 나왔으면 이제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를 봐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거를 전부 글로 표현을 했으면 픽처, 그림으로 나오고 표로 나오고 그래프로 나오고, 글에 대한 것도 단순한 서술이었으면 대화가 나오고, 이것들이 가장 표면적이고 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런 게 나오죠. 종일반 교사와 과학 특성화 감사가 모여서 협의를 하기로 했으나 뭔가 원인 상황이 있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점이 되니까 해결책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 문제를 구성할 때 어떤 차원으로 구성을 했을까를 늘 생각을 하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유아교육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지식과 기능 등을 유아교육학적인 입장에서의 지식과 기능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답변 구성이 안 돼. 두 번째가 나오죠. 두 번째. 과학관 견학을 심화하는 교육활동을 하는 중에 유아가 선생님 이거 종일반에서 했었어요. 나 이거 알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 김 교사는 귀가지도 중 학부모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몇 가지 요청을 듣게 되었는데, 한 학부모는 다른 유치원처럼 발레, 바이올린, 피아노 등의 교육활동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넣어달라는 요청을 했고, 다른 학부모는 유치원 등원 시간을 9시에서 8시로 당겨달라는 이야기를, 다른 학부모는 아침에 걸은 유아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제공해달라고 했다. 각각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얘기하라. 교사 집단에 관련된 얘기, 유아들과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얘기, 학부모와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얘기, 다 따로 나눠야 되죠. 답변이 길 수밖에 없겠죠. 이게 많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천만에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니까. 구상형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물론 도입문을 쓰는 게 좋겠지. 도입문을 말하고 위의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지. 뭐 얼마든지. 근데 내용이 없으면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첫째, 견학에 대한 협의. 가장 example topic supporting. 이걸 보면서도 topic example supporting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토픽으로 견학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포팅을 가네. 체험학습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크지만 반드시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서포팅을 자세하게 쓰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자 의견이 뭡니까? 안전성에 관련된 걸 찾지 못한 게 문제점이 됩니다. 왜 이게 필요합니까? 안전성 때문에요. 이 과정이 빠진 경우, 예를 들면 과학관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아이들이 가봐야 될 곳은 어디인지, 무엇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며 왜 가야 되는지, 또 어떤 경로로 움직여야 할지에 대한 교육적 책임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과학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학관에 관련된 부분에 의의를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된단 말이에요. 한 명의 교사가 몇 명의 유아를 책임지고 통솔할지,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과학관에서 주의해야 되는 점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인성적 측면이 안전성 측면이 문제가 되므로 체험학습에 가는 교육적 목적과 안전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잖아요. 문제점에 대한 이유 설명이잖아요.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이유 설명, 이런 것도 이제 섞여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이런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세 교사가 시간이 안 맞다면, 프로블럼이 이거라면 솔빙은 이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교육적인 소명감을 갖고 한 교사씩 과학관에 다녀온 후 교육적 안정성 측면에 이런 얘기 하는 거라니까. 교육적 소명감을 갖고 시간이 없어도 한 번쯤은 들려봅시다.
주말에 뭐해? 들려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열정 발휘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관 나들이를 갔다 와서 다음 수업을 준비하기도 하고, 과학관을 통해서 과학관을 다니면서 주변 공원을 통해서 심신의 건강함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뭐든 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과학관에 다녀와야 됩니다. 10분이라도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유아들과 상호작용하는데 문제인데, 따져보니까 교사들 간에 이거 미리 교류가 없어서 유아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문제가 됐네,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수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정규반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주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주제를 선정하여 심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하되, 이런 얘기 들어가잖아요. 중복하지 않아야 되고, 일단 먼저 서포팅을 줘야 되는 거죠. 토픽 주고 서포팅 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유아가 종일반에서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김 교사가 예전에도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느끼는 걸 보면, 정규반과 방과 후 과정반 사이에 사전 협의가 학기 내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 설명을 하는 거죠. 낮 기분이 발휘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있는 그대로 판단해야 되죠? 그러므로 김 교사와 방과 후 과정 교사는 교육과정을 공유합니다. 질문 내용 협의하고, 정규반에서는 어떤 심화활동을 할 것인지, 방과 후 과정에서는 이걸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지, 그런 자발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 그거 알아요 라고 말하는 걸 보면 김 교사가 유아의 비계 설정에 적합하지 못한 수준을 설정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김 교사는 활동 계획 시 반 전체 유아들의 발달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토대로 활동을 계획해야 되고, 수준별 수업을 계획하는 교육과정 구성 기술도 높여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된다니까. 이 당시니까 수준별 수업이죠. 지금은 연령별 세부 내용에 맞게, 개별화된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계획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학부모와의 협의입니다. 유치원에서는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유치원 운영 내용 전반과 원외 교육관, 교육 목표 및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교사회의를 통해 기관의 환경 운영 내용에 있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상의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며, 가정통신문을 통해 다른 학부모님들의 의견 역시 발휘해야 됩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특성화 교육에 관련된 부분에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다른 부모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예산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부담하실 거예요? 그럼 시간 조정해 보고요. 근데 이 내용이 필요한가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특성화 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물론 지역사회 인력풀이 있겠지. 그러나 이런 얘기, 등원 시간에 대해서 아침 일찍 출근하여 유아를 보호해 줄 수 없는 부모의 상황을 이해해서 교사회의를 통해 정규반 교사들의 번갈아가면서, 이 사실은 엄청난 결정이에요. 그러나 현실을 알리고 교사들의 출근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바에 맞추어서 최대한 편의를 확인할 수도 있도록 하고, 이런 게 열정 아니겠어요? 혼자라면, 아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새벽 6시부터 잠도 안 자고 우리 건강관리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시스템의 도움이 필요해. 지지가.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아픈 아이를 집에 놔둘 수가 없어서 유치원에,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어. 감기에 걸린 아이를 집에 혼자 놔둘 수가 없어서 유치원에 맡기고 출근해야 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런 걸 딜레마를 줄 수 있잖아. 어떻게 할까요?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이 좋아서 격리지. 그건 부모님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이의 안정의 필요성도 생각해보고 감염병일 경우 격리의 필요성도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 조건도 마련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시스템의 마련을 위해서도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정책 입안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요청을 해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아닌 거예요. 감염병의 위험이 있는 아이를 그다음에 몸이 너무 힘든 아이인데 감기에 투약 의뢰서를 받긴 했지. 보건교사와도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야겠지만 투약 의뢰서를 받긴 했지. 근데 그것 어지간해야지. 이 아이의 상태를 보아가며 아이의 병의 회복 상태를 봐서 등원이 가능하다면 보건선생님과 상의해서 활동 참여 여부를 조정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 투약을 행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부모님이 힘든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부모님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 융통성의 시간 조절을 요청하는 게 우선일 것이고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주되 현실적으로 유치원 운영에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안내해서 그렇게 요청을 할 것이고 아이의 상태를 봐서 가능하다라고 여겨지면 보건선생님과 상의해서 하는 것이고 다른 유아들에게도 아직 회복되지 않고 병에서 완전 갓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력을 갖출 때까지 배려해 주자고 얘기를 해주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아침 일찍 오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가능하지만 정규 운영 시간 안에서 가능한 거죠. 정규 운영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그러나 부모님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준비하면서도 그 특별한 도움을 요청하는 유아에 대한 보호적 조치를 취하면서 정규 교육과정 운영 안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규 교육과정을 1시간 당긴다? 사실은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나 학부모, 그러니까 유치원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런 데서 발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사로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다른 대안적인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조식 제공 얘기가 나왔다면 그걸 놓치지 말고 얘기해서 영양교사와 관련 지어서 한다. 학부모의 의견을 수용한다. 이렇게 따박따박 답변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몇 분이 됐더라도 구상형의 경우에는 4분 정도까지도 줄 수 있어요. 문제의 조건에 따라 생각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1, 2분 내에 답을 해. 조건상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을 하려고 해야 된다. 핵심입니다. 300쪽을 보면 정수는 반 유아들보다 체격이 좋고 키가 커서 힘도 센데 감정 조절을 못해서 친구들을 때린다. 그럼 내가 교육해야 되는 게 어느 부분인가 딱 벌써 잡혀야 되죠. 정서 교육에 관련된 문제,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문제, 지속성의 문제도 있죠. 행위 조정에. 교사가 주의를 줘도 그때뿐이고 정수에게 맞은 유아들이 학부모 분들의 항의가 들어오기도 해. 문제 포커스를 잘 보셔야 돼요. 교사에게 필요한 인성적 자질을 얘기를 하라 그랬어. 첫 번째는 유아 자체에 대한 배려와 포용성 이런 것으로 가져갈 수 있죠. 아니 발달 특성상 감정 표현이 서툴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공격적인 유아라고 낙인을 찍기보다는 맥락, 관계, 선후 맥락, 그 아이의 관점 등을 먼저 들어볼 수 있는 포용성 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뭐뭐 하면 안 되지 결과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한 번에 안 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endurance, 인내심, 지속성, persistence.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유아가 변화될 때까지 끊임없이 부드러운 온화한 지도 방법으로 계속적인 지도를 해나가도록 한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 부모님들에게 항의가 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뭘 예상하는 거였어요? 협력적인 자세. 그러면 이제 매뉴얼하고, 그 가정에게도 집에서부터 스스로 버텨보는,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걸 가르치고, 다른 가정에도 보편적인 특성과 개별적인 특성 등을 파악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문제가 어려운 건 포용력, 인내심, 협력적인 태도와 같은 인성적 자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어려웠던 겁니다.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네. 301쪽. 놀랍죠. 이런 건 늘 나오는 문제구나. 매체 쓰는데 매체만 쓴다. 동료 교사로서 조언할 점이 뭡니까? 자, 매체 쓰지 마세요. 그게 아니잖아. 매체를 필요할 때 쓰세요. 그거 한마디만 하면 끝나게? 그러면 하나, 멀티미디어 매체말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녹음된 파일, 언제 녹음된 파일, CD를 사용해서 새 노래 지도하고, 플래시 동화, 동영상 매체 자주 활용한다. 기준을 잡아보세요. 나는 그냥 무조건 멀티미디어만 사용하는 것은 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만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다음번에 답변을 구성할 게 생각이 안 나. 뭘 얘기해 줘야 되는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통해서 갖춰야 되는 게 뭐지? 매체를 사용하기인 것보다는 직접적 경험이 필요한가? 매체의 다양성이 필요한가? 아니면 교수 설계 행위부터 들어가야 되나? 매체 얘기가 나오면 팁을 드리면 교수 설계부터 시작해서 내용 선정, 그러니까 교수 설계 과정 안에서 요구조사, 학습자의 특성, 교육 목표 분석을 한 후에 교육 내용 선정을 하고 전략 결정을 하고, 그래서 방법이 결정이 된 이후에 그 방법 안에서 매체가 결정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해드린 사항인데요. 시험 문제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체, 미디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교수 설계와 연관을 맺어야 돼요, 머릿속에. 그래서 인스트럭셔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모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적어두세요. 에디 모형이라는 게 있고, 매체 자체로는 ASSURE 모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교수 설계 모형으로 보게 되면 딕과 캐리 모형이라고 하는 모형도 있어요. 특히 이 부분에 비춰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세 가지의 분석 형태를 가져야 돼. 교수 내용 분석,
학습자 분석. 사회의 요구 분석.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갖춰진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교육 목표 진술이에요. 이 교육 목표 진술을 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가 타일러 얘기 나오는 거고, 블룸 얘기 나오는 거고, 간의 얘기 나오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봤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 크라소울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목표 진술한다는 건 목표 영역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지식 있는 태도로 어떻게 나눌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얘기들이죠. 여기가 지금 제가 헷갈린데, 교수 전략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따져야 돼요. 교수 전략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학습 내용을 선정하는 것과, 이거는 폭과 깊이를 다 따지는 문제예요. 어느 정도까지 가르칠 거냐, 어떤 난이도, 어떤 심화 정도까지 갖춰야 될 거냐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method, 방법 결정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direct, 직접 경험에 해당되는 거냐, 간접 경험에 해당되는 거냐, 요 중간 어디에 있는 것이냐. 특히 매체 얘기를 할 때는 요 중간 어디에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직접 경험부터 간접 경험까지, 예를 들면 구체성부터 시작해서 추상성까지를 따지게 되면서 매체 선정 및 제작을 하는 거예요. 요 중간에 요 두 가지가 있는지 지금 제가 좀 헷갈린데, 그러니까 있으면 뭘 하면 돼요? 선정을 하면 되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이거 할 때 이제 나오는 게 데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경험의 원주. 여기에 맞춰서 어디까지 갈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체 얘기를 했지만 선행되는 내용들이 안 나와 있으면 그 매체만 사용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멀티미디어만 했다 그래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다음에 되면 이제 원어로 쓰는 게 좋아요. 파일럿 테스트, 형성평가, 시범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있지만 implementation, 실행을 하는 거죠. 실행. 그리고 나중에 지속적인 실행을 하고 총괄 평가를 하고, 이게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완전하지, 지금 제시해드리는 이 자료가 완전하진 않은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를 분석을 다시 할 건지, 여기를 분석을 다시 할 건지, 여기를 다시 할 건지,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건지,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수정을 할 건지,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수정을 할 건지,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잘못됐으면 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없으면 도대체 답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매체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형태의 내용 안에서 먼저 유아들이 사용하기에 유아들의 경험 체계, 여기 보면 교수 내용 분석은 이 생활 주제에서 그 매체가 꼭 필요했느냐를 보는 거고,
학습자 분석은 연령 수준에 맞는지 경험 수준에 맞는지 흥미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거고, 사회 요구 분석은 현실 시대에서 요구되는 사항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봐서 보는 거고, 예를 들면 우리가 정보화 교육이나 이런 형태의 활동들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다 이 얘기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첫째, 교수 설계를 통해서 필요한 매체인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특히 세 가지의 분석 행위, 학습자 분석, 교수 내용 분석, 사회 요구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형태의 활동이었는지 혹은 현장 체험 학습이 필요했던 건 아닌지 등을 봐서 교수 설계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상호작용 유형도 확인하도록 합니다. 상호작용 유형을 보면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어 있는 상호작용 유형 세 가지가 교사, 유아 환경과의 상호작용이잖아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각각의 매체를 활용해서 유아들이 상호작용을 다양한 유형을 균형 있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하여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동화활동 이후 여기 나오니까 새노래 지도라고 한다면 굳이 CD를 필요할 것이 아니라 직접 악기 연주를 하며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고, 했을 때 효과가 뭐예요? 필요한 부분을 반복해서 활동하면서 재미와 즐거움을 높여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플래시 동화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게 꼭 플래시 동화가 갖고 있는 한계는 일방적이잖아. 한 번에 쫙 보여주면 다시 돌아가서 확인할 수 없고, 상상력을 더 발휘해서 이야기를 늘려나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 영역에 퍼펫 혹은 다른 유의 동화 캐릭터를 낳아줘서 유아들로 하여금 사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양한 유형의 자료가 필요하다면 교수 설계 이론에 근거한 교육과정 연수 혹은 매체 활용 연수를 소개해 줍니다로도 갈 수 있잖아요. 어느 쪽이든. 이렇게 봐야 돼요. 문제를 보고 그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확인될 수 있을까요? 최근 문제일세. 초임인 김 교사는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학기가 끝나가는데 행사 준비를 못해서 여러 업무가 쌓여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대. 수업 컨설팅을까지 하라 해서 부담을 느낀대. 김 교사가 노력해야 되는 점은 뭘까? 이렇게 돼 있어요. 수업 자체, 행사, 컨설팅, 수업 준비를 위해서 여기 이 내용도 보는 거예요. 수업 준비를 한다면 이 내용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요구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찰을 통해 유아의 특징, 경험, 흥미 등을 파악해 나가는 거죠. 또 뭐해? 교수 내용 분석하네. 생활주제, 주제, 소주제 내용을 분석합니다. 지금까지 교육과정 전개과정과의 맥락성을 고려해서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할 수 있도록 방법. 프로블럼이 있으면 솔빙이 있는 거잖아요. Cause and Solution. 두 번째, 업무가 쌓여 있다면서요. 답은 정해 있잖아. 업무를 해야지.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서 많이 썼던 방법이 뭐예요? 스케줄표 작성하는 거, PPBS. PERT 기법. 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뭐냐면 이거 플로우 차트 그리는 거예요. 뭐 한 다음에 뭐 하고 며칠까지 뭐 하고 며칠까지 뭐 하고 이런 얘기. 그리고 그런 얘기, 개인적인 업무와 유치원 전체 업무, 우리 이거 많이 봤던 거잖아 앞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컨설팅, 부담을 느낀대. 그럴 일이 아니죠. 수업 못하니까 컨설팅이 나온 거잖아. 어떻게 해야 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즉답형에서 바로 요구하는 형태의 내용이죠. 생각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이걸 우리는 지금 그래도 뭐 보고 읽으니까 다행이지. 그냥 물어봤는데 노트 테이킹 하면서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답하도록 하는 형태나 딱 물어보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도록 하는 형태나 이런 거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훨씬 더 어려워져요. 그럼 듣고 답을 하는 거와 보고 답을 하는 거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현재 나와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보시죠. 다음 얘기는 수업 활동에서 그러니까 어떤 수업 기술 향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업 계획안 작성이 안 될 수도 있고,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매체 사용 기술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가 활용이 안 될 수도 있고, 머릿속에 이런 류의 수업 활동이 나오면 큰 틀부터 구체적인 활동까지 들어와야 돼. 그림이. 이거 하도 오래돼서 수월성 지도하라는 얘기는 개별화 교육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할 거냐, 능력이 많은 아이, 능력이 적은 아이, 이런 아이들 비춰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능력이 특별히 이제 이런 거예요. 수월성 교육의 대표적인 이론이 다중지능 이론이에요. 그걸 수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 어떻게 세울 거냐, 내용 선정 어떻게 할 거냐, 방법 결정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평가 행위 어떻게 할 거냐, 똑같아 수업 활동 안에서. 문제 안에서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요즘에 이렇게 문제는 안 내요. 유아의 경험을 확장시키거나 제한하게 되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발문의 조건 3가지를 말해보라, 이렇게 나와요. 좋은 발문이 뭘까? 옛날 문제라서 그런데, 그럼 이런 거잖아요. 발문이 좋다라는 건 구체적인 인식, 탐색, 탐구,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형태의 발문.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감각적인 인식으로 발문을 여겨야 되고, 민감성을 기르는 변화된 거, 호기심 이런 거.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감각기관을 활용해 줄 수 있는 발문들. 관찰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환경, 그 다음에 재료들. 탐구, 비교, 예측, 분류, 추론, 그 안에서 정답을 그런 것들이 주로 개방적인 발문이 되죠. 활용하기 위해서는 리뷰가 전제조가 돼야 돼요. 여기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적용해도 될 것인가에 대한 reflective thinking, review,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럼 촉진하기라고 하는 것만 뚝 생각하지 않더라도 나오는구나. 좋은 발문, 항상 인식, 탐색, 탐구, 활용을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당시에 나왔던 문제를 현대에 해석해 드리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교사로서 교수 행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 이렇게만 내지는 않아. 이제 도대체 유의할 점이 한두 가지야 말이지. 이거 여기 교수 행동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행동이 있고 보이는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행동이 상호작용, 보이는 행동이 영역 구성, 보이는 행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양한 형태의 대소 집단 형태의 활동들이 되는 거고, 보이지 않는 형태의 활동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평가까지 합쳐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유아에 대한 평가까지 합쳐서. 뭐가 답입니까? 이렇게 여기지 말고 그 안에서 찾아내야 돼. 이런 식으로 문제 안 나요, 요즘에. 걱정하지 말고. 전문적 자질, 교수 기술은 뭡니까? 이거는 또 이거.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이런 식으로 문제 안 나오니까. 교수 행동 연속체, 이렇게 브래드 캠프와 로즈 그란트 얘기 나오네. 상호작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TBC 얘기 나오네. 어떻게 해야 될지.
맞아요? 좋은 수업 얘기는 이미 여기서 또 했고 똑같은 말들이죠? 310. 종우는 몸이 불편하신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잘 씻지 않아서 그럼 위생, 건강, 다른 아이들이 종우와 짝이 되기 싫어해. 사회적 관계 형성, 그 다음에 가정 배경에 대한 고려. 세 가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 한참 유행했던 거예요. 교사에게 필요한 인성적 자질이 뭐냐? 유아에 대한 존중, 지역사회 인사들과의 협조, 온정적인 성품. 그렇지만 가정 배경에 대한 고려. 그렇지만 위생관계에 대한 얘기. 그렇지만 사회적 관계에 대한 형성. 이렇게 가야 되는 거랍니다. 찾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당시에 시험 문제만 보더라도 이제는 이걸 어떻게 풀어 그랬었어요. 이제는 문제를 보는 눈이 생겼으면 여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분석해서.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민호는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다. 민호의 담임인 김 교사는 교실에서 민호가 햄스터를 막대기로 찌르며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이 모습을 보고 김 교사는 순간 민호에게 화가 났고, 하지만 민호는 계속 햄스터를 괴롭히는 행동을 했고, 이러한 민호를 지도하기 위한 내용이 뭐냐?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가정과 연계했으면 좋겠는데 할아버지와 살고 있어. 그러면 할아버지와 부모님과는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와 직접 상담을 시도하고 가정에서 도와줄 거를 또 찾아야 되고, 교사 스스로 배려, 존중 이런 내용에 대한 교육을 뭐로 할 거예요? 현장학습으로? 뭐로 할 거예요? 동화로? 뭐로? 또 그걸 얘기를 할 때 인성적 자질이잖아. 한 번에 안 될 테니까 인내심. 유아에게 있어서 변화가 뭔지 가정과 연계를 해서 변화를 파악하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니까 민감성. 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감성, 힘든 정서적인 고립감 이런 것들을 읽어줘야 되니까 온화함 이렇게 가져가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성적 자질을 뭐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거여야 돼. 오피니언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만 문제 해결과 연결을 지어야 된다고요. 이게 몸에 배 있어야 됩니다. 딱 듣자마자, 딱 보자마자 이거 물어본 거구나.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한 이 원인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야겠구나. 디스커션으로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고 원인을 제시를 하고, 원인을 제시를 하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결 방안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교사의 인성으로 얘기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result, 어떤 결과, 효과, 이펙트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찾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소에 빠짐없이 답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민교사는 하원지도 중 강호가 코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다. 빠르게 지혈을 한 후 피가 멈추자 강호를 유치원버스에 태워 집에 보냈고, 가방에 묻은 피를 보시고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이런 일이 없었으면 미리 알려줘야 된다. 부모님의 클레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매뉴얼이죠. 이런 건 이제 알아요. 한 달여 동안 들으면서 이게 뭐가 준비가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요.
유치원에서 학부모가 원하는 특기 교육을 하지 않는다. 이건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잖아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직접 필요하다면 얘기하고 교육과정의 본질과 연관시킬 수 있어야 되고 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교육에 해당되는 측면. 적기 교육의 필요성, 뭐 이런 얘기들 계속 알리고 설사 특성화 교육을 운영한다 할지라도 유아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측면을 하나하나 나눠서 의견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죠. 314. 학급을 방문했을 때 교사로서 예절 바르게 응대해야 돼요. 요즘에 이런 거 잘 안 냅니다. 당연히 예절 갖췄다고 생각을 하지. 그렇다 그래서 학부모의 만족도만을 높이는 게 핵심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거는 배려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사전에 시간과 장소에 대한 약속을 정한다가 들어와야 돼요. 환대, 호스텔리티라고 하거든요. 환대의 마음을 보여줘야 돼요. 환대, 적대 반대말. 그래야 대면의 상황, 대면적인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만들 수 있어요. 방문했다라는 얘기는 면담 요청일 경우가 많은 거지. 면담의 취지와 방법. 자, 이거 이제 핵심이에요. 장점 먼저 얘기하고. 이게 몸에 배 있어야 돼. 실연으로도 해야 돼. 그 다음에 개선되면 더 좋을 점에 대해서 확인해 주고. 마지막에 비밀 유지. 이런 게 이제 점수죠. 사전에 약속하기, 환대의 정신을 나타내 보이기, 오늘의 만남의 취지와 의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장점부터 먼저 설명하고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 점 얘기하고, 구체적인 실천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마지막에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비밀 준수. 될까요? 다음의 얘기는 특정한 사항을 하나를 줬어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으로 특정한 사항을 하나를 줬고요. 그런데 이제 가정과 연계를 하래. 그러면 앱스타인과 에서도 할 수 있겠죠. 생활 지도자의 역할도 할 수 있겠고, 또 연계된 훈육이 생활 지도자 안에서 환경 구성자,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 구성, 정서적 안정성을 가할 수 있는 것,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 구성, 동일한 가치, 동일한 지도의 방향이 유지될 수 있는 훈육. 마지막은 하나 더 보너스예요. 예를 들면 상반행동 강화, 긍정적인 강화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면 어떨까 싶어요. 확인될까요? 옛날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316쪽. 동수 어머니와 상담을 하던 중 동수가 하루에 3시간씩 받아쓰기, 숫자 쓰기, 덧셈 등을 주입식으로 교육받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제 이거는 뭐 기초학력 향상을 추구하는 가정의 분위기 때문에 그렇죠. 조기 교육보다는 큰 축은 뭐로 가야 되고 적기 교육이고, 이 둘 간의 차이점을 설명할 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얘기예요. 발달상의 불균형. 다양한 측면의 발달상의 불균형.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그 발달상의 불균형을 겪고 딛고 일어선 사람인지 몰라요. 따지고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도 발달상의 균형을 갖춰야 되지 않나요? 이거 하나 여쭤볼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파마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중학생은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고등학생은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중학생은 안 되고 고등학생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초등학교 때는 파마가 되지 않나요? 왜 중학생, 고등학생은 안 됩니까? 학교에서 끝난 다음이 걱정됩니까? 학교에서나 우선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걱정됩니까?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으세요? 권리로 인식되지 않나요? 자기 표현의 권리로? 좀 더 그러니까 교사는 교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학생은 학생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하면 안 됩니까? 저 여쭤보겠습니다. 여학생들의 경우 고등학교 때 화장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럼 비비크림은 됩니까? 선블럭은 됩니까?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색조 화장은 안 되고 그럼 하얀색으로 하는 건 됩니까? 그럼 우리가 캄보디아나 라오스, 미얀마 뭐 이렇게 하는 건 그쪽의 전통을 따라하는 건 됩니까? 글쎄요. 그건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우리의 고등학교 생활은 많이 발전하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까지 학력 수준이 걱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학력 수준은 뭘 뜻하는 거죠? 대학에 가는 거. 맞죠? 근데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대학에 가는 게 문제인 게 아이들의 문제입니까? 사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도 대학을 다녀보셨지만 대학에 가는 게 문제인 게 아이들의 문제입니까? 사회의 문제입니까? 왜 사회의 문제입니까? 사회 문제라면 부모님들의 문제입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랬으면 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안 낳고 대학 정원보다 자녀의 수가 훨씬 적어서 대학에 가는 게 그러니까 학생들의 수가 훨씬 적어서 대학에 가는 게 별 무리가 없으면 괜찮은 겁니까? 그러면 우리 수능도 없어져야 되는 게 맞죠? 수능은 있어야 됩니까?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수능이 없어지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고력을 좀 왜냐하면 기초교육 얘기를 하면 결국 거기까지 얘기를 해야 되거든. 우리는 뻔한 말은 여기 있어요. 뭐 놀이 중심으로 해야 된다. 창의성 발달을 억제한다. 흥미 저하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들이 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천을 생각해 보자요. 원천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대학이 망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편입 문화도 되게 많은데 편입도 열어놔야 돼요. 당연히 할 수 있지. 내가 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아닌 것 같아. 여기 뭐 공부한 것 같고 이쪽에서 새로운 전공을 가야 될 것 같아.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죠. 4년제 학교를 나오고 2년제 학교를 가서 다시 배워서 다시 취직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 외국에서 많이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 기본적인 생각은 원한다면 그 대학에서는 다 받아줘야 됩니다. 단 뭔가 기준은 있어야지. 그 기준은 어디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고등학교 때 커리큘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고등학교 때 커리큘럼이 인지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사회적인 측면이다라고 얘기하면 고등학교 때 점수를 주는 게 이런 게 점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룹 작업. 우리 대학에서 해봤던 것처럼 더럽게 열받게 했던 그 그룹 작업. 고등학교 때부터 안 해봤으니까 그러지. 맞나요? 그죠? 그리고 그것에 그 그레이드를 교사가 권위를 가지고 정확하게 줘야 돼요. 내 딸이라고 해서 시험지 꺼내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불공평하잖아. 대학에서는 다 받아줘야 됩니다.
와, 그럼 다 서울대 가겠네. 그래, 그러면 프랑스처럼 다 그렇게 제1대학, 제2대학, 제3대학, 제4대학 해서 특정 학과목을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죄송해요. 비교를 합시다. 제주대 국립대학이죠. 제주대학교 국립대학이죠. 서울대학교 국립대학이죠. 서울대학교에는 철학과가 있어. 철학을 하려면 여기 가야 돼. 철학과에 반이 여러 반이 있는 거예요. 제주대학에서는 의대에 가려면 제주대를 가야 돼. 전국에 의대가 많잖아요. 충북대도 의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충남대도 의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대 물론 뭐 사립대학 빼놓고 의대 있겠지. 사립대학은 알아서 살아남으면 되고, 그죠? 등록금 싼 국립대학으로 가겠다라고 받아줘야 돼. 단 1학년에서 2학년을 올라갈 때 성적이 안 되면 못 올라가게 해야 돼요. 성적이 안 되는데 그 다음 학업을 못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만두게 해야 돼. 아, 이거 내가 할 게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 생고생을 하면서 살 게 아니구나. 내가 그냥 기술 배우자. 그게 나을 수 있겠다. 그렇게 어렵게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제 바람은 4년 동안 100%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20%만 졸업장을 받고 나가게 해야 돼요. 필요하면 등록금 계속 내야지. 다른 아이들 6과목 들을 때 우리 몇 과목 들었죠? 여러분? 한 학기에? 학점이 몇 학점까지 들었습니까? 20? 21? 내가 24까지 들어봤거든? 추가로 들을 수 있어서 24까지 들어봤는데 썸머스쿨 들어보셨어요? 내가 썸머스쿨, 그러니까 2년을 내가 쉬는 거 없이 썸머스쿨, 윈터스쿨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래서 학기를 일찍 나온 거예요. 학점 이상이 되면 우리는 더 신청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었었거든요. 미친 짓을 한다고 생각해. 내가 미쳤지. 내가 이거를 이렇게 듣는 일이 아닌데. 근데 마약처럼 이거 빨리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빨리 뭐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막상 나오니까 취직이 안 돼. 한 학기를 일찍 나왔더니 누가 받아줘? 빈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원 갔어요. 우스갯소리로 들으시겠지만 미친 거예요. 그때 연애나 더 했어야 돼. 예를 들어서 10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20명만 졸업해야 돼. 그게 싫으면 다른 사람 8과목 들을 때 3과목만 신청해서 점수를 받아서 길게 다니는 방법도 있어야 돼. 근데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는 친구가 사라져요. 그러면 돼. 3과목씩 같이 듣는 애들이 이렇게 있으면 돼. 학교로 월수금만 가는 거지. 그래도 능력을 갖춰서 졸업을 하면 되잖아. 그죠? 다른 학교들은 어떡하라고요? 왜 우리가 대학을 걱정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외국에도 사립대학이 없습니까? 있죠. 뭐를 해야 돼? 나름대로의 특성을 잘 살려서 특화된 것을 하죠. 그게 사립대학이어야 되는 거야. 알아서 살아야 되잖아요. 대신에 뭐예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등록금 겁나게 비싸죠. 그러니까 어떤 기조예요? 야, 싼 가격에 정말 이 사회 속에서 잘 살고 싶으면 돈 내. 열심히 공부해. 그런 거지. 그게 싫으면 돈 많이 내고 다녀. 부모님을 잘 만나거나 아니면 네 실력으로 좋은 학교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될까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좀 봤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폐해를 입고 있는 건 맞아요. 이런 폐해를 입고 있는 건 우리한테서. 발달의 불균형, 흥미 저하, 스트레스.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부모님들이 뭔가 얘기를 하면 좋은데 본인들이 어려운 세대를 살고 직업을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결혼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나 나이 먹었나 봐요. 요즘에는 어떤 젊은 분들이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가면 아이도 이쁜데 그 젊은 분들이 진짜 예뻐요. 이제 내게 있어서는 내 다음 세대를 또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바우나 꾸리로 너무 힘들고 너무 충분해요.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겠다? 아우, 생각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분들을 보게 되면 진짜 대견하다, 용감하다,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진짜로 요즘엔 더 아름답습니다. 이제 어제도 봤는데 유치원에서 엄마가 갈 때 가지고 간 거야. 아이가 좋아하는 그 싱싱 그러니까 앞에 2바퀴 뒤에 1바퀴짜리. 그러니까 얘 이거 탄 지 얼마 안 됐어. 원래 좀 하는 애들은 앞에 1바퀴 뒤에 1바퀴여야 되거든요. 아니면 앞에 1바퀴 뒤에 2바퀴. 그런데 앞에 2바퀴 뒤에 1바퀴인 거 보니까 얘 이거 탄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엄마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엄마가 산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가방을 메고 아이는 한쪽 손을 잡고 한쪽 손으로 그 빠피코 같은 걸 입에 물고 엄마를 하는데 엄마가 굉장히 흐뭇한 얼굴이고 이제 엄마를 쫓아가는데 횡단보도였어요. 햇빛이 이렇게 내리고 비추고 있는데 저 햇빛이 저 모자를 축복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다만 그 엄마가 좀 있으면 엄마 엄청 힘들겠네 뭐 이런 생각 들고 한쪽으로는 안타깝고 뭐 이런 생각 들면서 혼자 그랬다니까요. 나 나이 먹었나 봐 이런 게 다 들어오기 시작하고 누구 잘못인지 이게 사회적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현상이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요즘에는 이거로 물어보기보다는 이게 사회의 요구였으면 요즘은 정보화 사회에 어떻게 아이들 할 건데 그래서 지금 꾸리는 코딩 배워요. 코딩. 바우는 코딩 배운다는 얘기도 안 하고 배운 애예요. 바우 성격이 그래요. 얘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집에서 지가 관심 있는 자전거 뭐 이런 걸 엄청 찾아보고 엄청 연습하고 뭐 영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먼저 마녀를 알았어요. 저한테 아빠 마녀 알아? 마녀? 마녀?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 얘기 나누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야 이거는 굉장히 플롯의 형태가 굉장히 정해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가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바오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에요. 얘는 오죽하면 연애도 얘기 안 하고 어느 정도 순간에 헤어졌는데 얘는 얘기 안 하고 헤어지고 막 이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작년 한 해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걸 지나고 나니까 이제 조절해요. 요즘에도 누군가의 피싱이 오긴 하나 봐요. 입질이. 근데 이제 지가 생각할 때 이걸 물을 거냐 말 거냐를 조절해서 싹싹 하다가 귀찮아. 난 역시 아직은 그런 나이야. 난 역시 자전거가 더 좋아. 난 역시 오버워치가 더 좋아. 이런 입장이지. 누군가가 이렇게 피싱을 할 때 그걸 이렇게 턱 한 건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 경험으로 그게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귀찮고 이런 경험인지 알아요. 근데 꾸리는 시시콜콜 얘기해요. 아빠 코딩 교육이라고 하는 걸 해. 그래 코딩 교육해.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네.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되게 어려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얘가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 왜 해야 돼? 우리나라 그러면 이제 뭐 인도 얘기해 줘야 되고 미국 실리콘밸리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인도에다 하청 보내고 인도가 그래서 컸고 뭐 중국 얘기해 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컸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이런 논리적 사고를 해야만 뭐를 한다고 생각하고 막 이런 얘기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 여겨. 그럼 얘는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니. 아빠는 왜 아니라고 생각해? 만약 이걸 할 줄 알아도 지나치게 기능인만을 양성한다고 생각해. 아빠는 이걸 할 줄 아는 기술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디자인하는, 네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과정을 말로 풀고 그림으로 풀고 너의 생각으로 풀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 중에 하나가 이 코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유아교육이 아닌 사람들한테 사회의 요구인 이런 형태, 사회의 현상인 이런 걸 물어보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래요. 모르죠?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혹시 뭐 교대를 다녔던 애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시고
다른 사회 직종이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그런 명칭은 없어졌습니다만 무슨 뭐 경영학 그러니까 사무 자동학과 이건 옛날에 있었던 명칭이고 뭐 경영학과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보거나 이런 거 하면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스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유아 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차원의 문제점, 불균형,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게 기초 교육이 예를 들어서 기술 교육만을 강조하면 창의성 발달에 저해 무조건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적성, aptitude, interest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 그럼 이제 대안은 뭐로 갈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다. 만약에 하더라도 우린 적기교육의 용어로 말을 얘기하면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관심에 따라서 주제 내에서 아이들이 필요로 한다면 함께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연해야 됩니다. 놀이 중심의 문제 해결 학습 중심의 활동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사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점심 식사 하시고요. 오시면 317쪽부터 쭉 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될까요? 예. 다녀오세요.